예. 오늘은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의 복지 공약의 큰 중심, 핵심 테마는 서민복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G7 선진국 시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 두 바퀴를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복지는 후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를 논할 때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은 저는 언제나 적절하지 않다고 봐왔습니다. 복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질 나쁜 분배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 2배 복지 정책입니다.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7대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 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0조 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통을 조사하여 복지 재정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설치한 기구가 재정점검단입니다. 재정점검단을 설치해서 예산, 복지 모든 부분에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3년 6개월 만에 1조 3,800억에 달하는 경남도의 부채를 모두 갚고 채무 제로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이미 기록상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복지 효율을 크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를 도입,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는 그때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비중이 31.3%가 평균이었는데 제가 지사를 할 때는 소위 정세를 하지 않고 복지 재원을 37.3%까지인가 정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지가 정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다. 정부가 가지는 예산을 적절히 절감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배치하면 복지 재정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에 달합니다. 2025년도에는 약 1천만 명, 20%가 넘는 고령화 물결에 직면합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닥쳐올 그런 일입니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부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부과 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가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의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습니다. 지금 배달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게 주인이나 소비자 부담이 너무 큽니다.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협의기구를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혈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1.5에서 4%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현 매출 4천만 원을 연매출 8천만 원을 연매출 1억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일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금의 2배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지사 시절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절약된 비용, 그것으로 세곡동에 남명학사를 건립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남명학사 건립을 해서 경남도의 서민 자제들이 서울로 유학할 때 매달 숙식비로 15만 원만 내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남명학사를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 자제들의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금 상환은 취업 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 기록 등록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을 배려하고 평생 교육이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대학 교육,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필요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나 장기 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시죠. 예. YTN 부장원 기자입니다. 유연한 근로체계 관련 설명하시면서 노인을 위한 유연한 근로체계 설명하시면서 이 4일제 도입도 이제 가능하다 생각하고 예? 주 4일제 근무 주 4일제 예, 그 부분도 약간 언급을 하셨었는데 예. 이게 약간 뭐 노인 일자리나 이제 특정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저희 근로체계를 주 4일로 바꾸는 것도 강조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주 4일제 일부 실시하는 데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걸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 시대가 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그렇지만은 아직 본격적인 AI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는 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예, 또. 예. 증세가 아닌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시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좀 복지 재정 중에 가장 구조 조정 대상이 올라야 되는 걸 뭘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응? 현 정부의 복지 제도 중에 가장 먼저 구조 조정 대상이 되는 뭐? 구조 조정 대상 현재 정부. 보편적 복지 부분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의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골고루 지급되는 그런 보편적 복지보다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2배로 나눠주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그게 아마 이재명 지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될 겁니다. 소위 진보 좌파들은 정치 이념의 중심을 평등에 둡니다. 획일적 평등에 둡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의 가치를 자유에 둡니다. 복지 정책도 좀 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2배나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한국 사회의 빈부 갈등을 없애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비슷한 취지로 이재명 후보가 전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헌법에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 기득권 타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마치 개인 택시 같은 경우를 허가를 해주고 허가권을 또 변칙적으로 팔아치우는 그런 제도하고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음식점 하나 허가 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을 웃돈을 받고 양도하고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입니다. 나아가 기득권 옹호 논리입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죠. 또 없으면 저까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이제 서두에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이제 모토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 약간 이렇게 노린했던 거를 약간 되게 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약간 이제 새로운 이제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에 좀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달라고 합니다. 서민복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복지 형태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그렇게 대립되는 그런 복지 제도가 아니고 서민복지 제도라고 그렇게 한번 네이밍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자한테는 자유 주면 됩니다.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해외 나가서 놀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사치할 수 있는 자유, 부자답게 살 수 있는 자유만 주면 됩니다. 부자한테는 국가가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부자들이 바라는 겁니다. 서민들은 다르죠. 자유를 준다는 것은 빈곤의 자유, 굶어 죽을 자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기회를 국가가 끝없이 제공해야 하는 그런 것이 홍준표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기본입니다. 자, 없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곧 기자회견에서 윤석열로 이기는 게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약간 반문 직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좀 이를 어떻게 보면 반문 직결 가지고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정권 교체의 키는 2030 중도층 호남이 지고 있습니다. 반문 직결해 본들 정권 교체 안 됩니다. 믿기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정권 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간다.
나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이기겠다는 건지 후보가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만 되어서 본인의 온갖 문제도 못 건드리게 하고 자기 부인의 온갖 문제도 못 건드리게 하고 그리고 장모의 온갖 문제도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 30대에서 한 자리 숫자도 안 나오는 그 지지율 가지고 호남에서 한 자리 숫자도 안 나오는 지지율 가지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본선에 이기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본선에 이기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행태를 보니까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봤습니다. 그건 당과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개인의 신변보호, 자기 가족의 신변보호는 될지 모르나 나라와 당과 국민을 위해서 불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융캠프에는 파리떼가 덜 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덜 끓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날 비방하지 마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네.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 어제 토론회 후에 이게 원희룡 후보 양이 이게 좀 역겹다, 야비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좀 일각에서는 좀 심한 표현 아닌가 좀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야비하게 합니다. 내가 질문할 때 보십시오. 내 생각을 미리 다 말해줍니다. 무슨 그거 기둥에 있는 거 한두 개 뽑아가지고 툭 던져가지고 질문이 야비합니다. 그건 대선 토론장 아니에요. 야비한 질문을 나는 받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거기에서도 야비한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손혜정 기자입니다. 마침 그 현안 문제가 나왔으니까 질문에 어제 그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이른바 찌라시가 나는 내가 그 미리 찌라시로 하는 정치를 나는 그게 어느 도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인데 거기에서 무슨 언급을 하고 가부를 이야기하고 대답을 하는 거 그 자체가 찌라시 정치입니다. 그런 거 갖고 질문하는 거는 난센스입니다. 그렇죠? 예.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